자, 이제 3단원 여러가지 운동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75번부터 보자. 자, 이제 원운동, 진자운동, 이런 운동이 나오죠. 표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 A하고 B의 원궤도 반지름, 속력, 각속도의 크기, 구심력을 나타냈대요. 여기서 질량은 A하고 B하고 둘이 같다. 그럼 질량 M으로 같다. 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원래 선속도 V는 R, 오메가로 풀어주던지 아니면은 T분의 2 파이 R로 풀어주던지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게 되죠. 즉, 각속도 오메가가 주기분의 2 파이에 해당이 되고 구심가속도 A는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제곱으로 풀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제 오메가 제곱이니까 T제곱분의 4 파이 제곱 R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두 개 공식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질량만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구심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B에서 지금 선속도가 2V일 때 원궤도 반지름이 2R이고 각속도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V는 R을 지웠니? 자, V는 R 오메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속력이 V고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서는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자, 구심력 F는 M 구심가속도 9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 공식을 활용을 해주면 질량은 둘이 똑같다라고 했죠. 따라서 A의 구심력 F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러면은 R 오메가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뒤에 B 같은 경우에는 이 R의 각속도는 똑같죠. 오메가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2배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F가 되니까 여기는 EF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오메가하고 EF가 되니까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6번 보자. 그림은 회전 중심으로부터 각각 R, 2R만큼 떨어진 점 P하고 Q가 표시된 원판이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을 한대요. 그럼 둘이 각속도가 동일하다란 말이에요. 회전 중심 P하고 Q는 일직선상에 있다. 그러면 둘이 각속도가 같다란 소리니까 각속도는 T분의 2 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 파이로 볼 수가 있으니까 둘이 각속도가 같으면 주기도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가속도의 방향은 구심가속도는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고 또 같은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은 P하고 Q가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지금 반지름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P 대 Q가 반지름이 몇 대 몇이냐면 1대 2에 해당이 되고 각속도가 같으니까 구심가속도 A는 R 오메가 제곱 같고 따라서 반지름의 비율이 가속도의 비율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1대 2 따라서 Q가 P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77번 봅시다. 자, 그림은 줄로 연결된 원판 A하고 B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을 하는 모습을 나타나고요. P하고 Q는 각각 A와 B의 가장자리에 고정된 한 점인데 같은 줄로 연결돼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줄의 속력이랑 이 원판이 회전하고 있는 속력이랑 어떻게 될 거예요? 둘이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VA랑 어느 건 빨리 돌고 어느 건 늦게 돌 수는 없잖아요. 선속도는 둘이 똑같아야죠. 따라서 VA랑 VB랑 어떻다? 서로 같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속력은 어느 지점이건 간에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P하고 Q하고 같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속력이 똑같은데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RA하고 RB, RA하고 RB라고 놓고 각각의 주기를 TA라고 놓고 얘를 TB라고 놓게 되면은 TA분의 2파이 RA하고 TB분의 2파이 RB하고 같은데 이건 어차피 지워주고 반지름이 누가 더 길어요? RB가 더 기니까 그러면은 누구도 더 커야 돼?
B의 주기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는 P가 Q보다 더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지 맞게 될 거고, 그러면은 주기 각속도의 크기가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여기는 주기가 얘가 더 크니까 반지름의 둘이 선속도는 같고, 그렇죠? 선속도가 둘이 같고 RA 오메가 A랑 RB 오메가 B 값이 서로 같은 거니까 각속도는 누가 더 커요? 반지름 얘가 더 크니까 각속도는 얘가 더 클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그리고 가속도, 그럼 여기서는 반지름이 같으니까 선속도를 같으면 이용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A가 R분의 V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V제곱 값은 서로 지금 선속도가 똑같고 반지름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작은 이쪽의 가속도 AA가 뭐보다 AB보다 어떻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P가 Q보다 가속도의 크기가 더 크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8번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가 반지름이 4m인 원 궤도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데, 물체가 원 궤도상의 점 P에서 Q까지 30도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래요. 그럼 한 바퀴 돌아오려면 360도 2파이만큼을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360도면은 몇 배가 되니? 12배가 되는 거고, 따라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T도 12배가 되는 거니까 24초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각속도 오메가는 24분의 2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2분의 파이가 각속도의 크기에 해당이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운동을 할 때는 등속 원운동에서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는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데,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 자체가 둘이 다르잖아요. 그쵸? 여기 있으면은 이쪽을 향할 거고, 여기 있으면은 이쪽을 향할 거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P하고 Q에서 서로 같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속도 V는 R 오메가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 4 곱하기 각속도 12분의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분의 파이가 바로 선속도 V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구심력 크기죠. A는 구심 가속도부터 구해봐야지. R 오메가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4, 3은 얼마냐? 얘가 각속도가 12파이죠. 그러면 12의 제곱에 파이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6분의 파이 제곱이 구심 가속도고, 질량이 1kg라고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36분의 파이 제곱 뉴턴에 해당이 되겠지? 그러면은 답은 2번, 니은만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9번 보자. 다음은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물리량에 대한 설명인데, 질량은 M이 물체가 반지름이 R인 원 궤도를 일정한 속력 V로 운동을 하고 있고, 이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에 회전한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하면은 V는 어떻게 됩니까? R 오메가로 정의가 가능해요. 그럼 이 물체 가속도 A를 나타내주면은 A는 R 오메가 제곱으로 풀어주던지 R분의 V 제곱으로 풀어주던지 두 개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뉴턴 제2법칙에 따라서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 즉 F는 MA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MR 오메가 제곱으로 풀어주던지 R분의 MV 제곱으로 풀어주던지, 이렇게 해서 구심력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0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실의 한쪽 끝을 고무막에 다른 쪽 끝을 유리관을 통과시켜서 추에 연결해 준대요. 그 다음에 유리관 끝에서 고무마개까지 실의 길이 L을 R로 일정하게 유지를 한 채 고무마개를 등속 원운동을 시킬 때
유리관과 실이 이루는 각 세타를 측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 추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치고 고음악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치면은 여기 줄에 걸리는 장력값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t는 mg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밑으로 중력을 스몰 m g만큼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장력값 요 t는 얼마가 되는 거고 mg가 되는 거고 이 장력이 90력으로 작용을 해야 될 텐데 mg가 90력으로 작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 값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로 90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저 힘은 mg 얼마에 해당이 돼요? 여기가 세타 값이니까 여기 요 값이 라지 mg고 mg의 사인 세타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값이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 중력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결국에는 mg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얘하고 얘하고 세타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도 억각이니까 그럼 요 값하고 같은 거죠. 이 중력의 요 안쪽으로 작용하는 요 높이값 그럼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탄젠트 세타 값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스몰 mg 탄젠트 세타 값하고 서로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안으로 작용하는 힘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추에 의해서 작용하게 되는 힘하고 서로 같게 될 거라는 소리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는 라지 mg 사인 세타는 스몰 mg 탄젠트 세타니까 코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럼 얘하고는 여기서 소거가 돼버리고 g하고 g도 소거가 돼버리면은 관계식이 코 사인 세타는 라지 m분의 스몰 m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무마개하고 추의 질량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는 변하지가 않을 거라는 소리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하고 니은은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L 값이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은 주기가 어떻게 될 거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차피 구심력 자체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F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질량이 일정하니까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해야 되는데 구심 가속도는 t 제곱분의 4 파이 제곱 r하고 똑같죠. 결국에 이게 각속도니까 r 오메가 제곱에서 그럼 이 값은 똑같고 반지름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얘가 커지죠. 그럼 반지름의 크기가 컸었을 때가 t니까 똑같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작아지면 주기도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지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겠죠. 여기서 구심력의 크기가 일정한 거니까. 자, 따라서 주기 디귿은 어떻게 됩니까? t보다는 더 작아야지 맞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구심 가속도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왜 같아야 돼? 구심력이 일정하잖아요. mg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리을은 a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맞으니까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81번 그림은 수평인 책상의 작은 구멍을 통해 질량이 라지 m인 추와 실로 연결되어 있는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지금 현재 일정한 속력 V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여기서 스몰 m하고 r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요. 여기서 V하고 m을 변화시킨대. 그러면은 라지 m을 증가를 시키면 결국에는 구심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구심력은 m r분의 v 제곱으로 구해줄 수가 있죠. 이게 구심 가속도 a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뭐는 고정시켜 놨대? m하고 r은 고정을 시켜 놨었으면은 결국에는 구심력 mg 이 값하고 속력은
속력하고는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속력하고 질량이 제곱에 비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5번처럼 이런 관계가 나타나야 되겠죠. 아니면은 얘가 V 제곱으로 나오고 M으로 나오면 이렇게 비례 관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82번 봅시다. 그림은 천장에 고정된 실에 매달린 질량이 10kg의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실과 연직선의 각도는 30도만큼을 이루고 있대요. 물체의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줄에 걸리는 장력값을 T라고 두면 얘는 이렇게 작용하는 이 힘과 이 위로 작용하는 두 힘으로 나눠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지금 T의 높이니까 사인 세타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위로 작용하는 요 중력 값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N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얼마만큼 10N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10N은 10은 T의 코사인 세타 값하고 같겠죠. 네, T의 코사인 세타 값하고 같은데 코사인 30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 10이 아니라 100이구나. 질량이 10kg라 100. 100N 그럼 얘도 100N 그죠? 따라서 100은 T 코사인 세타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100은 T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 해당이 되니까 장력값 T는 루트 3분의 20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평면으로 작용하는 이 힘은 결국엔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3분의 200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루트 3분의 100N이 바로 구심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구심력은 뭐 구하라고 해서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의 MA죠. 10 곱하기 A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워주면 구심 가속도 A는 루트 3분의 10m per 세크 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자, 다음에 83번 봅시다. 진자. 그림은 실에 매달린 물체가 운동 경로상의 점 PQR을 순서대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고 얘가 최저점이래요. 장력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중점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이 중점에서 장력의 크기가 최대가 되고 최고점에서는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력과 중력의 합력으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복원력이 결정이 되는 거고 가운데서는 R자임은 0이 아니에요. 중력보다 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일종의 줄에 매달려서 원운동을 하는 일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신 등속 원운동은 아닌 거고 자, P에서 R까지의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그럼 평균 속도는 변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은 요 호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의 변이값이 이동거리보다 작으니까 속도는 평균 속도보다는 작고 이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 안 해요. 여러분들 등속 운동이 아니고 점점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자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 아니에요. 그리고 장력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진자의 중심에서 R자 힘이 0이지도 않아요. 대신에 합력값, 복원력은 없어요. 자, Q에서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은 0이다. 0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장력 빼기 중력 값이 T-mg가 0보다 커요. 장력이 더 크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84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실에 매달려서 점 P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를 잡고 점 Q까지를 옮겨서 정지해 있대요. 자, 점 Q에 있었을 때 실이 연직선하고 이루는 각도가 세타고, 세타는 작대요. 0에 가깝게 작다. 물체를 가만히 놓은 뒤 Q에서 P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R자임의 크기는 오히려 어떻게 되니까 점점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감소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력은 커지고 밑으로 중력은 똑같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지 않고 요 합력 값이, 여기서 R자임이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복원력을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R자임의 크기는, 그러니까 용설 진동을 할 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용설 진동을 할 때도 왔다 갔다 양쪽 최대 가운데 중점, 그다음에 여기가 최대 압축 지점, 최대 늘어난 지점 보면은 가운데서 속력은 최대가 되지만은 용설의 원래 길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복원력이 없죠. 그러니까 압축이 되든지 길어져야지 뭐가 생기니까 탄성력이 생기니까 양쪽 끝 지점에서 R자임이 최대, 가운데서는 0 이렇게 되지만은 얘는 0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R자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복원력은 줄어들게 되고,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 그래서 어떻게 돼요? R자임의 크기가 감소하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점점 감소를 하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용철 진자하고,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두는 것보다 이게 용철을 이렇게 두고서 위아래로 연직진 운동 시켜주는 거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중점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제일 작고 양쪽 끝 지점에서 가속도가 제일 커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합니다. 아까 설명을 했죠? 양쪽 끝 지점에서 진자가 자, 이렇게 왕복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있겠지.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 장력의 크기는 가운데서가 제일 크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요 중심에서가 어떻게 돼요? 중심점에서 장력이 가장 큽니다. T가 최대. 양쪽 끝 지점에서 장력값이 최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맞는 거는 니은하고 디귿 5번이 맞아요. 자, 이제 1등급 완성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원운동이 또 어려우려면 또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그림은 XY 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0인 순간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물체는 T는 5초일 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플러스 Y가 된대. 그러면 처음으로 플러스 Y가 된다면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플러스 Y 방향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바퀴를 돌았었을 때의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바퀴를 돌았을 때 시간이 5초가 되는 거니까 총 주기 T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여러분들 20초가 돼야 될 거예요. 다음에 원궤도 반지름은 R이래요. 그럼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T가 15가 되면은 5, 10, 15면은 여기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위치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되는 거고, 구심 가속도 방향은 이쪽에 될 테니까 뭐예요? 플러스 X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은 얘는 선속도가 주기가 20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선속도 V는 여기서 얼마냐면 5예요. 5는 T 20분의 2 파이 반지름 R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지워져 버리면 10. 따라서 R은 파이분의 50m 맞죠?
자,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그러면은 A는 R분의 V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50 분의 V가 25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50분의 25 R이 파이분의 50 분의 5의 제곱이니까 선속도가 5니까 2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0분의 25 파이가 되겠죠. 50분의 25 파이가 되니까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거 틀렸네. 맞는 거는 니은 하나밖에는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6번 봅시다. 그림은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질량의 m의 물체의 X성분 속도, Y성분 속도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원운동을 하는 상태니까, 잘 그렸다. 자, 여기서 중심에서 이렇게 보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 봅시다. 지금, X성분이 0에서 뭐가 됐냐면은, 요 절반, 2분의 t가 됐었을 때 플러스 x예요. 2분의 t가 플러스 x고, 그 다음에 얘는 처음에 0이었을 때 어느 쪽으로 갔냐면은 플러스 y 방향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왔었을 때 마이너스 y가 됐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반시계로 돈다라고 봅시다. 자, 여기가 이 상태에서 스타트가 플러스 y 방향으로 v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와서 이 상태가 이렇게 됐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v0가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시계고, 그럼 얘는 봐봐. 처음에는 얘는 x방향으로는 속도가 없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왔어?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처음에 스타트가 0이고 여기가 t0인데 t0에서 없고, 그럼 요 사이하고 요 사이가 반시계로 가면은 플러스, 그럼 안 되네요. 얘는 지금 여기서 스타트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4분의 1바퀴 갔었을 때가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스타트를 한 거야. 그래서 플러스 y로, 그 다음에는 플러스 x가 됐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y가 됐고, 그 다음에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y가 됐고, 그 다음에 돌아왔었을 때 얼마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z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돼야, 마이너스 x 얘가 맞네요. 그러니까 무슨 방향으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가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0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2t0가 한 바퀴가 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서가 2분의 t0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2분의 t0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은 2분의 3t0가 되는 거고, 요렇게 지금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0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이렇게 중심 방향을 향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게 맞고, 그러면 원 궤도의 반지름은 자, 선속도가 v0죠. v0는 주기가 얼마냐면은 2t0예요. 2t0분의 2파이 반지름이 r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r은 얘하고 소거가 돼버리면은 t분의 v0 t0 이렇게, 이거 t가 아니라 파이 왜 t라고 썼냐? 반지름은 파이분의 v0 t0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고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그러면은 A는 질량이 m이고 곱하기 R분의 V 제곱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R이잖아요. 그러면은 V0분의 T0의 파이 곱하기, 여기서 선속도 V가 V0니까 V0의 제곱, 그럼 얘하고 소거가 되는 거니까 T0분의 M
파이 v 제로 t0분의 m 파이 v 제로가 되는 거니까 얘도 틀렸죠. 2t0가 아니라. 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맞겠죠? 문짝만 잘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7번 보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연직으로 세워진 원뿔 내부에서 물체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를 유지를 하면서 속력 v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럼 요 원운동의 반지름은, 자, 여기서 높이가 h고 반지름을 여기서 r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h분의 r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r은 h 탄젠트 세타로 반지름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와 있다라고 치면 이 빗면이 얘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수직 항력 값을 n 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값도 결국에는 세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는 밑으로 뭘 받아요? 이렇게 중력값 m g 이렇게 받게 될 거고, 자, 그럼 밑으로 mg를 받게 될 거고, 그럼 요 위로도 똑같이 mg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수직 항력으로 작용하는 값에 무슨 값이, 수직 항력의 사인 세타 값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중력 값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직 항력을 n이라고 치고 얘의 사인 세타 값이 중력 값 mg 하고 똑같기 때문에 수직 항력은 뭐가 돼요? 사인 세타분의 mg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서 뭘로 작용하는, 이 안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무슨 값은? 이 안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구심력 값은 결국에는 요 수직 항력의 밑으로 코사인 값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럼 구심력은 결국에는 수직 항력의 이 빗면에 코사인 값, n 코사인 세타 값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구심력은 n 코사인 세타에 해당이 되고, 구심력은 뭐가 돼요? r분의 mv 제곱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데, 이게 구심력인데 n 코사인 세타고 n이 사인 세타분의 mg잖아요. 그럼 얘는 사인 세타분의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바로 얘랑 똑같아지고, 여기서 반지름 r이 뭐가 돼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r이 h 탄젠트 세타라고 있으니까 h 탄젠트 세타분의 mv 제곱은 결국에는 여기서 mg 곱하기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하고 소거가 되고, 탄젠트 세타 사라져 버리니까 v 제곱은 g h에 해당이 되니까 v는 루트 g h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3번이죠. 힘을 좀 잘 분해해줘야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8번 봅시다. 그린 가는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 A하고 B가,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그 다음에는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는 순간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구심력의 크기는 B가 A의 2배래요. 그러면 질량이 MA, 구심가속도 AA, 그 다음에 MB 곱하기 구심가속도 AB는, 자, 1대 2가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고요. A의 원주기 운동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4t0래요. 이게 한 바퀴 돌아온 거지. 지금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처음에 스타트 했었을 때 얼마가 나왔냐면은 d0만큼이 나왔어요. 3d0에서 d0. 그러면 2t0만큼이 오게 됐었을 때 다시 얼마가 됐냐면은 5d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얘가 다시 얼마가 됐을 때 4t0가 됐었을 때 b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2t0가 오면은 얘는 어디로 와 있는 거냐면 여기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반바퀴를 돌았으니까 주기가 4t0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2t0의 위치이고 여기서 5d의 거리가 나오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d 얘가 여기까지가 2d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한 바퀴를 돌아온 거죠. 그래야 2t0가 됐었을 때 둘의 거리가 5d가 나올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가 ta 같은 경우에는 4t0고 그 다음에 tb 같은 경우에는 2t0로 이렇게 주기가 2대 1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2t0일 때 b의 운동 방향은 한 바퀴를 돌아온 거기 때문에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러면은 b의 각속도는 얼마가 되냐면은 오메가 b는 2t0분의 2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0분의 파이가 b의 각속도고 그러면 a의 각속도는 4t0분의 2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t0분의 파이가 바로 a의 각속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러면 b는 이제 각속도를 알았고 r 오메가 제곱으로 구심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니까 b 같은 경우에는 가속 반지름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2d란 말이에요. 2d 곱하기 이 제곱이죠. t0의 제곱 곱하기 파이의 제곱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t0 제곱분의 2d 파이 제곱이 바로 b의 가속도의 크기에 해당이 되죠. 이거죠. 이게 a, b니까 따라서 나온 보기가 틀렸네. 자, 그러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얘도 r 오메가 제곱으로 풀어주면 얘는 3d가 나오고 3d 곱하기 2t0분의 파이니까 4t0 제곱분의 파이 제곱이 나오니까 4t0 제곱분의 3d 파이 제곱이 나와요. 따라서 둘의 A하고 B의 가속도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4분의 3대 그러니까 A 대 A, B는 4분의 3대 2가 돼요. 그러면 얘가 4분의 3대 2가 되는 거고 둘의 질량비가 구심 가속도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2가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그럼 1대 2가 나오려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 3분의 4 곱하기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질량은 B가 요거의 몇 배가 돼야 돼요? 4분의 3배가 돼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지? 3분의 4대 1이 둘의 질량 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 4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89번 봅시다. 그린 간은 실에 매달려서 왕복 운동을 하는 물체에 연직 방향으로 평행광선을 비춰줬었을 때 생긴 물체의 그림자가 수평면 PQR을 지나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양쪽 끝에서 정지가 될 거고 가운데서 속력값이 대를 지날 거예요. 그림자가. 자, 그림자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면은 여기가 중심점, 원점, 다시 왕복해서 처음으로 돌아온 요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따라서 물체의 왕복 주기는 얘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2초가 아니라 4초가 돼야지 맞는 거고 그림자가 Q를 지날 때 물체의 최대 속력은 그림자의 속도를 나타낸 거니까 2m/s가 되는 게 맞죠. 그림자의 속력이 2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림자가 P를 지날 때의 가속도의 방향은 그림자가 Q를 지날 때 물체의 가속도, 여기서 물어본 건 그림자의 가속도가 아니라 물체의 가속도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가속도 방향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 위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원력은 없고 장력이 중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요렇게 되니까 이거는 반대도 아니고 같지도 않고 서로 그냥 어긋나는 방향에 해당이 되니까 맞는 거는 네, 2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0번 보자. 그림은 각각 물체 A하고 B가 실에 매달려서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A와 B의 매단 실의 길이는 각각 2L하고 L이래요. A와 B에서 최고점에서 실이 연직선하고 이루는 방향, 각도가 둘이 세타로 같다. 그러면 최저점에서 A, B의 속력을 여기서 VA, VB라고 했었을 때 VA하고 VB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지금 역학적 에너지로 풀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치면은 여기가 2L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빗면의 코사인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L 코사인 세타 값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둘의 차이가 요 높이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실제로 A의 낙하 높이 H는 2L 마이너스 2L 코사인 세타 값이 바로 낙하 높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A의 미치 에너지 감소량이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될 거기 때문에 MA, G, H가 얘지 지금. 그러면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2L만큼이 빠져주면 되죠. 2L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M A V A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고 여기서 H는 2L 대신에 L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똑같죠. 따라서 MB G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MAVB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차피 여기서 질량 소거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2분의 1이 둘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 얘하고 얘도 소거가 돼버리면 결국에는 VA 제곱 대 VB의 제곱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되냐면은 2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속력의 제곱 비율이 2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속력비는 몇 대 몇이다? 루트 2대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자 이제 91번 서술형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실 P하고 Q로 연결된 물체 A하고 B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원 궤도의 중심이 O와 AB는 일직선을 이루고 있대요. 자, AB의 원 궤도 반지름은 각각 R하고 전체 ER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실로 연결돼서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A와 B의 각속도는 서로 같아야 돼요. 오메가 A랑 오메가 B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은 각각 EM하고 M이래요. P하고 Q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P하고 Q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각각 장력가 TP, TQ다. 그러면 둘의 지금 같은 줄에 매달려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 둘의 구심 가속도의 크기 AA 대 AB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A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R이죠. R. 근데 이게 둘이 똑같잖아. 지금 각속도가 R 오메가 제곱 대 B 같은 경우에는 2R 오메가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둘이 가속도의 비율이 1대 2가 되고 그다음에 질량 B가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질량값 M, EM을 붙여주면은 따라서 둘의 구심력의 비율은 몇 대 몇이 되냐면은 M, R, 오메가 제곱 대 4MR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구심력의 비율이 1대 4예요. 자, 그러면 구심력의 비율이 둘이 받는 비율이 1대 4만큼을 받게 된다는 소리는 전체 총 얘가 받는 힘 대 얘가 받는 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1대 4만큼을 받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줄이 걸렸을 때 얘가 얘한테 받는 힘과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의 비율이 4대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는 게. 결국에는 총 전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줄로 얘를 원운동을 시키는 거고, 얘는 얘 줄로 얘를 원운동을 시키는 이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4대 1이 걸려야 되는데, 문제는 전체 줄에 총 얼마 걸려야 되는 거고요? 5N이 걸리고, 5T가 걸리고, 5T에서 얘가 받는 힘이 T만큼, 얘가 받는 힘이 4T만큼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5T가 필요하고, 그래야 1대 4의 힘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5T가 T, 4T 이렇게 걸러지니까, 따라서 TP 대 TQ는 1대 4의 비율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대 4라고 나왔다고 해서 여기가 1이고 3이고 이렇게 풀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각각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줄이, 힘에 걸리는 힘이 1, 4고 이 줄로 결국에 얘는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2번 봅시다. 그림은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는 물체 A와 B의 속도 성분 성분 Vx를 T에 따라서 나타냈다. 지금 선속도가 VA가 2V0가 나왔고, 그 다음에 VB는 얼마가 나왔냐면은 V0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선속도는 주기가 A는 한 번 왕복하는데 4T만큼의 주기를 가지고, 얘는 얼마만큼 가지냐면은 2T만큼의 주기를 가져요. 한 번 돌아오는데. 자, 그러면은 얘는 2파이 RA, 그래도 2파이 RB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기가 2배인데 속력도 몇 배예요? 2배가 되려면은 얘 반지름의 크기는 몇 배가 돼야 돼? 주기가 2배인데 속력이 2배가 되려면 얘는 4배가 돼야 되겠죠. 반지름의 크기가. 따라서 RA 대 RB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4대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을 풀어주면 결국에 RA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파이 RA는 파이분의 2V0 T만큼이 나오고, RB는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니까 파이분의 V0 T만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2니까 4. 네, 4V0 T만큼. 그 다음에 얘는 RB는 파이분의 V0 T만큼.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4대 1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2T인 순간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4대 1이죠. 자, 이거 너무 안 동그란데? 이렇게 도는 애랑 요 안에서 다시 작게 도는 애랑 이렇게 같은 중심으로 두 개가 반지름이 4대 1이에요. 자, 그러면 스타트를 해서 이게 회전 방향을 둘이를 봐야 되는데, A는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X, 0, 마이너스 X, 다시 0 이렇게 가니까 스타트가 여기서 스타트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T만큼 왔었을 때가 여기서 플러스 X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려준 게 A야. A 플러스 X 방향 2T로 왔었을 때가 여기에요. 그죠? 여기가 A가 2T만큼 왔었을 때의 운동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B는 처음에 0, 그 다음에는 플러스 X, 0, 그 다음 마이너스 T죠. 그러면 얘도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하고 플러스 X 방향으로 와야 되니까 얘도 무슨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냐? 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0, 여기가 0에서 여기에서 스타트를 해서 얘가 B인데 여기가 어디 왔었을 때니? 여기가 T만큼 왔었을 때 해당이 되는 거고, 이 T면은 다시 돌아서 여기 와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플러스 X로 가야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와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t인 순간은 결국에 여기 요 반지름과 여기서 여기 반지름의 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둘의 합만큼의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여기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RA하고 RB의 합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파이분의 5V0 T만큼이 바로 이 끝에서 여기 끝에서 이 끝까지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는 V0T의 몇 배냐? 그럼 V0T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파이분의 5배가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